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내놓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종부세 보수서 받아보고서는 억소리 나가지고서는 그때 엄청나게 집을 팔아야 되겠다. 4월 10일 날 총선을 보고 나서 결정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상승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타개하려고 급매물들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크게 변동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언제 종결이 돼 끝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만약 또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지는 않았어요. 주민분들 대부분은 향후에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좀 예상들을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음마아파트는 대표적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음마아파트에 나온 이유는 최근 이 음마아파트의 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용 84제곱미터는 23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최근에 19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 76제곱미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21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18억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 문제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가 올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을 팔겠냐라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보유세 부담이 있더라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이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실제 이 강남 부동산을 가봐서 매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남 이 음마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쌓이고 있는지,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부동산으로 가보시죠. 이제 최근 음마아파트에서 지난해 말 대비 한 3, 4억 원 정도 가격이 하락해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좀 시장에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 거래는 사실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3월 달에 하고 지금 지난달에 하지 말고 2월 달 거래한 거하고 지금 요번에 우리가 3, 4월에 거래된 걸 보면은 약 31평은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내려갔고 가격이 34평 같은 경우도 약 그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내려가는 그게 지금 매물 나온 거는 더 아래로 나왔지만 실제로 거래된 게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유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문의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 매물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내놓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부담을 하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좀 분위기는? 예,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애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마 선거가 이게 있으니까 선거 4월 15일 날 총선을 보고 나서 결정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궁금한데 이제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집주인들은 혹시 이 보유세 부담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집주인들 생각은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뭐랄까 선거 공약에 보면은 자기들이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음마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뭐 50-60% 정도 되는데 이 매물이 앞으로 지금 사실 막 얼마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좀 아니라고는 우리가 제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올해 종부세가 많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저항을 느껴서 매물 내놓을 사람들이 있는데 안정은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사가 최근에 나와서 금매 잡으려는 전화들도 꽤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매수할 사람들. 네, 매수할 사람. 매수할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돈 그러니까 지금 한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가격을 보면 전용 76제곱미터가 뭐 18억, 그다음에 전용 84가 뭐 19억 5천, 뭐 이 정도 선까지 우선 내려온 것 같은데. 매수자들은 더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30일 날이 네. 지금 어쨌든 소유권 다주택자는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그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별로 그 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일반 위트인 사람들은 보유세가 매스컴에 하면 몇 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네. 나오니까 그 부담을 느껴서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이 음마아파트 가격 추이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할. 코로나가 언제 정결이 돼 끝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지금 그렇다 해서 만약 또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유예 기간을 작년 10월 28일부터서 올해 4월 28일까지 6개월 기간을 주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3개월 더 연장해 줬잖아요. 10월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그 일반 분양에 대한 가격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어서 우리 마음 놓고 메리트가 올라갈 책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오르겠죠. 그거는 상황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게 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지. 매도자들은 많이 오르는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5 이상에서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지금 3월 13일 날 이후에 매매된 거는 그 우리가 자금 출처 증빙서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월 16일 날 이전에 100이라는 숫자라면은 지금의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숫자는 약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할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에서 6명 정도는 안 산다 하고 그 3명, 4명만 산다고 그랬죠. 실제 매수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건 그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말을 그럼 지금은 한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하고 지금 이게 이제 팔겠다고 하는 팔겠다는 거 지금 내가 아침에도 봤는데 우리가 실거래가 올라온 거 보면요 1월 달에는 없었고 12월 달에 한두 개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16일 발표했으니까 그 전에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부터서 지금 3월 지금까지 현재 된 것이 거래가 14개가 됐어요 지금. 음마아파트에서 이제 실거래가 올라온 것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3월 달에 하나 31평이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34평이 하나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16개가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5월 30일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보유세들을 피하는 이런 조건이라면은 지금쯤은 조금 거래가 몇 개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총투 영향이 좀 있고 그게 끝나면은 어쨌든 봐야 되겠는데 조금 거래는 더 이루어질 걸 봐요. 매물이 많이 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지금 분위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서로 가격 조정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지금 우리가 우리도 이제 중개를 하려면은 여기저기 양쪽 살 사람들 팔 사람들 서로 중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어보면 안저 좀 기다려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이제 둘 다 양쪽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막 얼마 이렇게 해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내놓은 사람의 가격을 매도자가 얼마를 말했을 때 우리가 살 사람하고 절충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그 받았던 그런 기억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뭐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도세라든가 월세 조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런 거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것 같아. 네, 저는 대치동에서 이제 서초구 반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반포동의 대장주죠.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얼마 전에 여기도 새로운 거래가 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기 84제곱미터 아파트가 3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넘기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2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 고점 대비 7억 원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 매물이 어떤 매물이었고 매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좀 여쭤볼게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이제 늘어날 텐데 그거에 따른 집을 내놓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작년 연말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또 올해 이제 공시가 이제 발표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서는 이제 억소리 나가지고서는 그때 엄청나게 불평 불만 이제 토로하시면서 막 그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신 분이 이제 있으시고 올해 이제 또 보유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들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작년에 낸 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보통 여기서도 여기 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뭐 한 그 올해는 거의 뭐 34평 갖고 있는 분들도 거의 한 1,500만 원대를 이제 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50평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 3,500만 원 이상을 이제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2채 갖고 있으면은 최소 뭐 5천에서 좀 큰 평수 갖고 계신 분들은 1억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세무사 통해서 해보니까는 작년에 그분들이 큰 평수 2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작년에 한 5천 정도 내셨는데 올해 계산해보니까 거의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이제 그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현업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사실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이제 딱 이제 없는 분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나 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거의 다 이제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 한 채를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팔자니 또 이제 팔아서 또 다른데 이만한 물건을 잡을 수는 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매수 어떤 적정 금액의 매수자가 나타나면은 매매는 이제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그 원하는 금액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땅한 이제 매수자가 이제 쉽게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작년에는 고점 찍었을 땐 걷어들였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래도 내놓으려고는 하시나요? 그런 분위기는 있나요? 수요는 이제 여전히 많이 있는 이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생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 뭐 입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줄고 수요는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는 어떤 그 꾸준하게 수요는 있어요. 뭐 매매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월세 수요 그거는 꾸준히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공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조금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예. 어떤가 약간 좀 빠르게 지금 가격대가 예. 금매라고 말할 만한 가격대는 아닌 건가요? 지금 작년 12, 16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4개월, 5개월 네. 지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뭐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또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상승 분위기는 좀 약간 이제 좀 그 가라앉았다.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그 지난주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이제 집주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고 이제 26억 8천 그거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이제 빠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계시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빠져서 이제 지금은 좀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이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좀 가격이 이제 좀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예전에 뭐 34평 뭐 이제 뭐 32억에 내놓으셨던 분들이 뭐 이제 뭐 한 30억 선으로 이제 뭐 호가를 이제 조정을 해서 뭐 팔아달라고. 그 정도 선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45평도 뭐 한강뷰 이제 좋은 집들 거기 뭐 45억 이상을 이제 부르셨던 분들도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3, 4억 정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서 예, 뭐 한 2, 3억 정도 뭐 그렇게 이제 호가를 이제 조정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50평대도 뭐 한강뷰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뭐 평당 1억 나도 뭐 이제 평당 1억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예, 그 금액에서 이제 또 한 3, 4억 정도 이제 뭐 조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뭐 3, 4억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숫자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금액이고 또 실거래된 금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또 한 몇 억 정도의 이제 차이는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 실거래된 그 데이터들을 다 이제 보고서는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매수하려고 하는 평형대에 대한 이제 최근에 어떤 실거래가 뭐 그런 거 이제 자료들을 보고서는 이제 문의를 이제 하면서 알아보는데 뭐 실제로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금액이 크게 떨어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비싼 금액을 비싼 금액에서 내가 잡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아직 서로 조정이 안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제 그거에 따른 매물들이 뭐 이제 좀 더 나올까요? 금매가 여기 뭐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니면 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도 그 금매가 이게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34평도 뭐 26억 8천에 이제 뭐 실제로 거래가 됐고 레미안 퍼스티지도 뭐 한 27억대에 뭐 이제 금매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그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타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금매물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크게 변동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한번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해는 이게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어떤 대비책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막상 또 고지서가 이제 날라와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더 이제 체감하면서
이제 숫자가 이제 고지서에 찍힌 이제 숫자를 봐야지 더 이제 확실히 이제 체감을 하면서 이제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는? 네. 주인분들 대부분은 이제 향후에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좀 예상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 반포 지역은. 왜냐면 여기 아크로리버파크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대장주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원베일이 이게 2023년 9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이제 대장주가 이제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3, 4년 후에는 더 가격이 올라갈 건데 내가 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더 높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내가 어떻게 좀 회피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보유세. 금매를 잡으려는 매수 문의는 좀 꾸준하죠, 여기 수요가. 매수 문의는 꾸준히 있어요. 최근에 더 늘거나 이런. 최근에 좀 더 문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매수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이건 뭐 조언 혹은 뭐 그런 게 될까요?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언론에서 뭐 7억이 뭐 떨어졌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뭐 약간 좀 이슈성 이제 화제성 그런 기사들 그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뭐 그거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놓쳐서 아깝다 그러면서 그런 금매 나오면은 뭐 연락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진짜 어쩌다가 여기 1600세대 중에 한 개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거랑은 아직까지는 이제 간격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가격 형성이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좀 여유를 갖고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수요에 적합한 그런 매물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서는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부동산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부동산을 둘러보니까 그 집을 가진 분들, 그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보유세 부담을 상당히 느끼지만 아직은 그 부담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남의 부동산을 가보니까 그동안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그 집주인들이 1, 2회 정도 보유세를 더 부담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 이랬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그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이 큰 하락장을 경험했는데,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금 전망이 좋지 않으면 매물을 빠르고 많이 쏟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매로 지금 18억 원까지 나왔지만 15억 원 밑으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매물을 내놓지 않은 그 집주인들은 증여를 많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좀 이득을 따져보면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이득을 따져보면서 자식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안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남 부동산을 좀 돌아봤습니다. 금매를 잡고 싶어 하시는 매수자분들이나 지금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하는 집주인분들 모두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정말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현장 곳곳을 좀 누비며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또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장소, 가시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